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민입니다. 태블로를 활용한 기본 차트 그리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태블로라는 도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차트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아이들 몇 가지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 차트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인 차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라인 차트 얘기하면서 영역 차트와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떤 게 언제 쓰이는 게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거고요. 파이 차트로 대표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들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측정값을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스캐터 플롯 한번 그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차트 두 개,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 두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또한 비즈니스 대시보드에서 꽤나 많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시각화 포맷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색칠을 칠해가지고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 차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토픽으로 우선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바 차트를 그리는 방법, 태블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굉장히 쉬우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합계 세일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약간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 차트를 그릴 때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초적인 질문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 좀 제가 현업에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해결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라인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블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슈퍼스토어 KR 버전을 제가 불러왔고요. 여기에 지금 제품 정보, 그 다음에 고객 정보, 날짜 정보, 그 다음에 몇 가지 측정값의 종류들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블로에서 바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태블로에서 모든 필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 녀석을 화면 어딘가에 내가 놓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딱 떨어뜨리게 되면은 가로로 길게 옆으로 누워있는 바 차트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세로로 서 있는 바 차트가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류의 필드를 우리가 측정 값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줄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에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측정 값이든 차원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필드를 제가 하나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랍을 놓는 것이 태블로에서 필드를 옮기고 필드를 화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거 화면을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한번 세일즈라는 필드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은 기본적으로 바 차트가 그려집니다. 태블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차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바 차트를 설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제가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놓은 결과가 바 차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요거를 제가 X를 눌러가지고 화면을 다 떨어버리고요. 세일즈라는 필드를 들고 가가지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드랍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번에 이 세일즈라는 필드를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살짝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역시 이 세일즈 필드가 적당히 자리를 잡고 화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행선반 위로 제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세일즈 필드가 행선반 위로 올라가서 이 필드의 위치가 여기 얹어지면서 바 차트가 기본적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위쪽에서 T자를 한번 눌러가지고요, 레이블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읽어보니까 한 25억 정도의 밸류가 나옵니다. 그죠? 25억 1258만 6400 13 이렇게 지금 숫자가 읽힐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약 25억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충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데이터 세트는요.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장사를 해서 팔았던 그 매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일즈 앞에 합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합계 세일즈로 올라왔다라는 의미니까 이 숫자의 의미는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팔았던 매출의 총 금액이 약 25억 정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저는 분명히 세일즈라는 필드를 화면 위쪽으로 올렸는데 태블로는 왜 세일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합계 세일즈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태블로에서 특정 측정값을 화면 위로 올릴 때에는 반드시 집계가 된 형태로 올라가도록 태블로가 셋업이 되어 있고 태블로가 그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세일즈를 화면 위로 올렸을 때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팔았던 모든 세일즈 밸류 하나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태블로는 항상 측정값을 화면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큰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태블로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의 큰 덩어리, 합계라는 하나의 덩어리 25억이라는 밸류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태블로와 엑셀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의 엑셀 원본을 한번 열어보게 된다면 1행에서부터 2행, 3행, 4행, 5행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마 세일즈 밸류 하나하나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블로는 세일즈라는 필드를 화면 위로 올렸을 때 그 밸류 하나하나를 일일이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전부 다 집계해서 합계라는 방식으로 집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숫자 하나를 던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올라갔으니까 이 덩어리를 잘게 세부적으로 드릴 다운하는 방식으로 탐색하시는 방향으로 화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년 동안 팔았던 전체 매출 금액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address region이라는 필드를 화면 위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은 이 sales라는 전체 큰 덩어리가 몇 가지 지역에 의해서 나눠진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address region이라는 필드가 들어가기 전에는 25억이라는 큰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address region 필드를 열 선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니까 화면이 하나의 그 막대기가 지금 총 6개의 조각, 왼쪽 하단에 마크 6개라는 이 내용들이 한번 확인이 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으로 구분이 돼서 표현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address region이 아니라 제가 다른 필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product category라는 필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집어넣었던 address region 필드를 바깥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25억이라는 하나의 큰 막대 덩어리가 이번에는 제품 3개의 카테고리로 분리가 돼서 표현이 된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을 가지고 열선반에 올려가지고 하나의 바를 잔잔한 작은 바들로 분기해주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치우고요. 딜리버리 모드 필드를 화면 안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이번에는 당일 배송, 빠른 배송, 특급 배송, 표준 배송 배송의 방법별로 지금 각각의 방법에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잘게 제가 바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딜리버리 모드라는 녀석을 바깥으로
정도 빼고 제가 요번에는 프로덕트 네임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전체 보기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전체 보기로 하게 되면은 왼쪽부터 오른쪽, 위쪽부터 아래쪽 이 화면의 사이즈에 꽉 맞게 이 지금 차트가 조정이 되거든요. 사이즈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제품 제가 마우스를 살짝 올리니까 캐논 복사기인 것 같습니다. 이 복사기 제품이 지금 이 회사에서 판매했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죠.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제품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세로로 길쭉길쭉한 바차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 버튼 있지 않습니까?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는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요런 바차트들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전체 보기를 해두니까 하나하나의 제품이 지금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표준 보기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제품의 이름이 보이면서 우측에 이렇게 스크롤이 생겼죠. 스크롤 아래쪽으로 쭉 당기면서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하나의 매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품,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이게 지금 A, B, C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제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A, B, C 순에서 제일 빠른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품 한번 가볼까요? 쭉 스크롤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네, Z로 시작되는 이 제품이 지금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죠? 이 회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개수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마크가 1,849개. 그러니까 총 1,849개의 제품이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매출값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보다는 A, B, C 순으로 보여주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요 소팅 버튼,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하는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주게 되면요. 이 회사에서 매출이 가장 컸던 제품,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있는 1등 그 복사기 제품이 올라오는 거고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 다섯 번째 제품 이런 식으로 매출의 크기 순으로 정렬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왼쪽에 있는 오름차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매출이 가장 낮았던 제품이 제일 위쪽에 배치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제가 스크롤 당기게 되면은 아마 제일 아래쪽에는 매출이 가장 컸던 제품이 배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소팅 버튼도 여러분 꽤나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 줄 아래쪽에 있는 이 측정값들 중에서 하나를 화면 위로 올려주면은 디폴트로 표시가 되는 차트의 종류가 바차트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바차트가 올라갈 때 그냥 세일즈가 여러 개의 값 하나하나로 쪼개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태블로에서는 태블로를 만드는 개발자가 이 측정값이 화면 위로 올라갈 때는 항상 덩어리채로 올려라. 하나하나로 쪼개서 따로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올려달라고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태블로에서 보여지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합계로 집계가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관점을 투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로덕트 네임, 제품의 이름별로 다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거는 또 어떤 게 있죠? 저는 제품의 이름 말고요. 여기에서 시도별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거 말고요. 고객별로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소팅 버튼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